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업을 크게 망하셔가지고, 그래서 살면서 단 한 번도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. 내 주변에 사업을 해서 잘 된 사람도 본 적이 없고, 항상 그런 사람들은 뭐 뉴스나 뭐 그런 데서나 봤지, 제 주변에서는 사업을 해서 편하게 사시는 분들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살면서 단 한 번도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진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근데 요즘 들어서 그 사업이라는 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. 그 이유가, 제가 부자 아빠가 난 아빠를 되게 좋아하는데,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써놨어요. 부를 쌓는데 필요한 거는 페이퍼 셋, 그리고 리얼 이스테이트, 그리고 비즈니스라고 써놨더라고요. 페이퍼 셋은 말대로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판권? 뭐 저작권? 뭐 이런 거. 아니면은 내가 어떤 발명을 해서 뭐 그런 거에 대한 특허?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, 간단하게 얘기하면. 그리고 뭐 부동산은 뭐 부동산, 그리고 나서 비즈니스라고 하는데, 저는 사실 부동산이라는 거는 옛날부터, 또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이 땅에 대한, 자기 집에 대한 이런 대단한 그런 갈망 같은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옛날, 이제 부동산에 대한 갈망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고, 그냥 일반 한국인. 뭐 페이퍼셋이라는 건 뭐 사실 뭐 특허권 이런 건,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닌데 특허라는 거 뭐 발명가들, 과학자들이나 내는 게 아닌가? 나랑은 너무 다른 세상의 얘기 같았고, 주식 역시도 한국에서 제 어렸을 때 보면은 항상 뭐 주식해서 망했다, 뭐 다 날려먹었다, 이런 안 좋은 얘기만 잔뜩 있었어요. 주식해서 성공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, 제 어렸을 때. 그래서 주식에 대한 거에 대한 약간 불안함과 두려움, 내 돈을 잃을 거라는 그런 공포감이 있어서, 사실 주식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37살 그때 시작했다고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신뢰도 전혀 없었죠. 지식도 없었고. 근데 3년이 지난 지금은 사업에 대한 거에 또 꿈을 꾸고 있어요. 근데 사업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아이템도 없고, 내가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예요.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자본이 필요한데 자본도 없고. 그래서 제가 진짜 참 답답한 사람인 것 같긴 해요.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엔 관심이 있는데, 관심 없는 분야에 진짜 거의 문외한이라고 봐야 돼요. 관심이 없으면 아예 관심이 없어요. 근데 최근부터, 그러니까 한국을 방문하고 이제 돌아 나와서, 그러니까 이것도 불과 몇 달 안 된 거죠. 그러니까. 근데 그러면서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. 근데 아이템도 없고, 그렇다고 뭐 사업가적인 그런 기질이나 마인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,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그 투자금이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, 그러니까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만 불안한, 뭔가를 해야 되는데, 내 걸 가져야 되는데 라는 마음만 계속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. 참 그렇게 보면은 진짜 대책이 없는데 왜 사업에 대한 꿈을 꾸게 됐냐면, 말씀드린 대로 그 책을 읽고, 아, 사업이라는 걸 해야 돈을 버는구나, 사업이라는 걸 이해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내가 사업을 당장 시작하던 시작하지 못하건 결국에 이것은 내 삶을 많이 바꿔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, 그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사업 아이템이 없으면 프랜차이즈라도 해라.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, 제가 아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변화는 당장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, 그래, 내가 이거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뭔가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야. 기다리면 안 되고 뭐라도 해야지 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해요.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대형 프랜차이즈들이었는데, 맥도날드. 그래서 맥도날드 레저널 매니저 그쪽 그 세일팀한테 메일을 보냅니다. 나 프랜차이즈 되고 싶은데 뭐가 필요해? 그랬더니
메일이 왔어요. 현금 5억이 필요하고 한 10억 정도는 든다. 근데 그게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왜 네가 맥도날드의 파트너가 될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그런 글을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판단은 그쪽에서 하겠다. 그냥 되게 쉬운 일인 줄 알았는데,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.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일은 다 쉬워 보여. 누군가가 하는 일들은 엄청 쉬워 보여요. 특히나 보세요. 전문가들이 하는 일들 가서 보잖아요. 너무 일을 쉽게 해서 되게 쉬워 보여요. 근데 막상 자기가 하면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랑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장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경험이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척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다 쉬워. 근데 뭐라도 조금이라도 경험해본 사람들은 세상에 쉬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맥도날드에 그 돈이 없으면 프랜차이즈 하기도 어렵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진짜 다양한 프랜차이즈들한테도 연락을 해봤어요. 근데 다들 기본은 몇 억, 10억씩은 있어야 일을 하더라고요. 최소 뭐 안 된다고 해도 한 2억 5천 정도는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일반인이 2억 5천이 현금으로 어디 있겠고 그 돈을 누가 나한테 지금 빌려주겠습니까?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프랜차이즈를 사람들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구나, 이게 너무 비싸니까 못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좀 알게 됐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이는 그 많은 프랜차이즈들, 그러니까 맥도날드라든지 헝그리잭스라든지 이런 애들이 얼마나 대단하게 보이든지, 그리고 심지어 이 근처에 있는 짐들 있잖아요. 뭐 한국에서 헬스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도 최소 그 정도의 돈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참 돈이 없으면 사업하기도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좌절을 아닌 좌절감을 좀 맛보고 있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. 근데 그러면서 재밌는 게,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관점을 보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진짜 인생이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, 제가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집을 산 건 제 연금을 가지고 집을 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뭐 지금 이제 완전히 계약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살려고 하는 계약 중에 있는데, 저는 그것을 사는 게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이 한국에 없을 수도 있고 뭐 호주에서도 그런 얘기를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한데, 셀프 매니지먼트 슈퍼펀드라고 SMSF라고 이제 자기의 연금을 자기 스스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. 물론 그거를 셋업하는데 돈이 좀 들어가긴 해요. 근데 그 돈이 들어가는데 그 개념은 이제 어떤 개념으로 넘어오냐면 이제 트러스트의 개념으로 넘어와요. 그 법인 개념이죠. 근데 법인을 뭐 제가 100%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, 또 호주에 제가 여기서 낳고 자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시스템을 100% 잘 아는 건 아니지만, 여기엔 트러스트의 개념이 좀 나뉘어요. 한국도 그렇게 다양하게 나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해서. 근데 여기는 그 가족들이 법인을 세울 수도 있고요. 가족들끼리. 아니면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냥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법인을 세울 수도 있고 이제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코퍼레이트 트러스트라고 해서 그게 이제 약간 회사 같은 느낌인 것 같고, 패밀리 트러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마음이 맞는 사람 아니면 가족들끼리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법인인 것 같고, 인디비주얼 트러스트라고 해서 이제 개인 법인, 한국도 이제 개인 법인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크게 세 종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. 뭐 저도 잘 모르니까 뭐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각자 이제 공부해 보세요. 근데 어쨌거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제 연금에 관한 부분은 저는 이제 패밀리 트러스트로 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제 법인의 형태로 이제 가지게 됐는데,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한 달을 넘는 시간 생각을 했는데, 일단 제가 가진, 그리고 이미 저도 알게 모르게 이미 법인이라는 걸 제가 가지게 되었더라고요.
이 일을 진행하는 그 기간 동안에. 그래서 지금은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뭐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만, 일단 지금 나의 가장 큰 목적은, 그래 지금 뭐 내가 원해서든 원치 않아서든 어쨌거나 내가 이미 갖게 된 이 법인을, 이걸 한번 잘 키워보자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, 저는 셀러리 세크리피스라고, 그러니까 새해 전으로 이제 제 그 연금에다가 돈을 더 많이 넣고 있거든요. 제일 처음은 50불, 5만 원으로 시작했어요. 2주에 5만 원. 그리고 나서 이게 뭐 이거 가지고 되질 않는구나 해서 그거를 25만 원으로 올립니다.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사람 이름, 제가 사람들 이름을 잘 못 외우는데, 그 유튜브에 보면은 야, 백만장자들은 어떻게 백만장자가 되는 줄 알아? 하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인데,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. 야, 너처럼 월급쟁이들은 원천징수, 세금을, 네 돈을 네가 받기도 전에 세금으로 뭐 얼마씩 떼가잖아. 근데 너는 너 스스로한테 그만큼의 돈을 투자하냐는 거예요. 세금은 그렇게 가져가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너 스스로는 그만큼을 투자하냐. 그래서 세금 내는 만큼 너도 니한테 투자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서, 그 세금이랑 나한테 투자해라 하는 돈을 매칭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지금 보면은 2주에 세를 한 5, 600불? 아니 더 내는 것 같아요. 한 700불 이렇게 내는 것 같은데. 근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좀 확인해 드릴게요.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 세금을 좀 매칭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. 그러면서 처음엔 50불을 내다가 내 삶에 좀 지장이 없나? 하고 나서 지장이 없는 거를 좀 확인을 하고, 그리고 나서 그 지장이 없나를 확인하고 나서, 그리고 나서 그거를 25만 원으로 올리고, 그러니까 한 달에 50만 원인 거죠. 그리고 나서 그거를 40만 원으로 올리고, 그러니까 한 달에 80만 원. 그리고 지금 45만 원. 그래서 지금은 총 90만 원의 돈을 한 달에 이제 넣고 있는데, 지금 세금을 확인하려고 제가 지금 계속 이거 뭐죠? 페이슬립, 이 월급 받는 그 명세서를 지금 확인하는데, 지금 대충 이제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, 원래 제가 내야 되는 세금은 지금 제가 내는 세금보다 훨씬 높은데, 제가 그 새 전으로 제 앞으로 계속 연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제 총 연봉의 그 액수가 줄어들어서 지금 이 정도의 돈을 내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한 50만 원 정도 내는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열리지가 않고, 저번 달에 대충 한 50만 원 정도 내나 봐요. 2주에 세금을 50만 원 정도 냅니다. 근데 제가 말씀드린 듯이 제가 지금 제가 내는 세금이랑 이걸 매칭을 해서 지금 떨어진 거지, 제 기억으로는 그전에는 한 80만 원 정도씩 냈던 것 같아요, 2주에 세금을. 근데 제가 연금을 이제 계속 세전 연금을 계속 내기 시작하면서 그 세금이 쭉 떨어져서 지금 한 50만 원 정도 되고, 저도 지금 45만 원 정도를 제 연금에 2주 동안 매 2주마다 이렇게 넣고 있어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이제 그 사람이 얘기했던 그 세금이랑 내 앞으로 넣는 돈이 이제 지금 좀 맞아지는데, 제 최종까지는 아니고 이제 단기적인 목적은 제가 내는 돈이 지금 450불, 45만 원 정도인데,
그거를 한 51만 원 정도로 맞추려고 해요. 그 이유는 제가 회사에서 제 앞으로 이제 연금을 넣어주는 게 481불 60을 넣더라고요, 2주마다. 근데 저는 지금 이 금액을 매 2주마다 100만 원을 맞추고 싶어요. 그러니까 지금 45만 원 내는 거랑 481을 하면은 그게 한 88만 원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아요. 86만 1불 40. 이게 한국말이랑 영어랑 같이 하려니까 좀 이 개념이 좀 이상하게 되는데, 어쨌거나 아니구나, 900 얼마가 되나 보다. 그러니까 조금 더 내면은, 제가 60불을 더 지금 내는 것보다 더 내면 2주마다 1000불이 돼요. 그러면은 1년에 26만 불 정도가 이제 제 그 제 그 사업체 법인에 이제 꽂히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,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도 먹고 살 수 있다.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지 않고 투자만 해서도 먹고 살 수 있어라는 거를 제 조카들이나 제 아이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요.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배우고 이 사회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건 노동으로만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지만,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저 나름대로 좀 증명해보고 싶어서, 어쨌거나 사업을 뭘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았다가 일단 내 앞에 이미 벌어져 있는 이 사업에, 근데 사실 이거는 사업의 특성이랑은 좀 다른 게, 내가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거든요. 내가 은퇴를 해야 쓸 수 있는 돈이긴 하지만, 어쨌거나 은퇴해서 쓸 돈을 모으는 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, 예전에 늘 읽었던 책 중에서 은퇴 준비는 첫 직장을 잡았을 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그냥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어쨌거나 26,000불, 2,600만 원 정도가 연에 꼽히게 됩니다. 제 그 연금 통장에 세금 혜택도 받고 내 연금 통장에 돈도 쌓이고, 그 돈으로 저는 주식을 매입하고, 주식이 일정 정도로 불어나면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고, 이게 제가 가진 총 목적이고 제가 현재 세우고 있는 그냥 계획이에요. 그래서 불행 중 다행으로 그냥 지금 이제 두 번째 집을 사는 건 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집을 사게 된 건데, 사실 그 방법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집을 사게 된 거죠. 첫 번째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. 왜냐면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거기에 연금을 내 스스로 냈지를 않다가, 이거를 생각하면서 되게 조금씩 10만 원씩, 달에 10만 원씩 냈다가, 이제 그게 불과 한 3년 전부터 이제 이게 바뀐 거거든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1년 후에는 저한테는 이제 부동산 한 채, 그러니까 제 그 법인 안에는 부동산 한 채와 현금이 쌓이겠죠.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엔 그 현금으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이제 주식이나 이런 자산들을 이제 계속 사 모을 예정이라,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결국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겠지만, 저는 이게 더 빨라지고 더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. 그렇게 생각해요.